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라는 게 그렇죠. 토요일에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게 참 꽤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좀 많이 피곤했고요. 이게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몸도 안 좋고, 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이죠. 10시 33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다 찍고 나면은 아마 자정내로 1시간 만이면은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또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오늘의 단어하고 기사 모두에서 이제 딱 뒷단에는 또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은 이제 보면은 불규칙적이었죠. 그죠? 딱 보면은 일부러 그 참 신경 써서 그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스토킹을 하면서 소리를 딱 집어넣는 시다바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소리를 집어넣으라고 시킨 개호로 씨발놈 새끼가 있겠죠. 개새끼가, 개 같은 새끼가 시킨 개 같은 새끼가 있을 거고, 그 개 같은 새끼가 그렇게 시키니까 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딱딱딱 하는 씨발놈의 새끼거든. 이 쌍놈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 시킨 씨발 새끼야. 개 같은 새끼가.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그, 이제 씨발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숨어가지고 이게 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또 못 찾는다 그러고, 그죠? 경찰이 지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이 지켜주는 것은 이제 한정된 계층만 지켜주고, 법이 지켜주는 건 한정된 어떤 계층만 지켜주지, 법이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설치되고 있는 게 이런 애들이 설치되고 까불어대고 있는 건 어쩌겠습니까? 냅둬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똑똑 소리 들어가니까 씨발 개새끼야 또 넣고 있나 이 씨발놈아. 그래가지고 많이 넣어라 이 개같은 새끼야. 많이 시키고 이 씹새끼야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The New Afghanistan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미얀마 사태가 벌어진 게 2월달이었습니다. 2월달에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랬죠. 부정선거인가 그걸 저질러 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반란이 쿠가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군부가 미얀마 군부가 이제 일반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미얀마 군부 뒤에는 중국이 또 언제나 골칫거린 중국이 뒤에서 또 이제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 전 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미국이 그 군대를 완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지난 봤는데 그거는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포린 팔러시라는 것에 뉴스레터에서 봤는데 철수하기로 했는데 포린 팔러시의 어떤 분석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과 이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완전히 빼는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어디가 있냐면은 잠깐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이겠죠. 1개국 여기겠죠. 여기인데 여기가 미얀마거든요. 이게 미얀마입니다. 여기 미얀마고 여기 인도죠. 여기 미얀마인데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걸 뺐습니다. 뺀 이유가 군대를 이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이유가 이거 빼서 인도 태평양에 더 이제 호주,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그래서 그 쿼드라 그러죠.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과 함께 4개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완전히 빼는 이유는 이 쿼드에 아시아 태평양에 더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뺀다고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얘기는 미얀마죠, 미얀마.
미하면 미자 들어가면 다 찾아주겠죠? 미얀마인데, 미얀마가 여기 미얀마입니다. 여기 중국이죠? 여기 인도양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송유관이 뚫려 있답니다. 송유관이. 그래서 이제, 송유관이 뚫려 있어서 기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기름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여기 말라카 해협 아닙니까? 기름을 싣고서, 중동에서 싣고서 바로 이쪽을 통해서 바로 이제 중국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이런 곳은 남중국 해협가 있지만은 여기는 뭐 이제 군사기지를 갖다가 만들고 있지만 여기는 미군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석유를 가져와서 이쪽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지금 묻어 있기도 한 곳이 바로 미얀마인데요. 하여튼 여기에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Myanmar could be Asia's next failed state. 미얀마는 아시아의 다음 차기 파산한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실패한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파산한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Only its neighbors can help put the country on a better path. 그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만이 이 나라를 갖다가 미얀마를 갖다가 더 나은 길로 올려다 놓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링 컨트리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 주위에 있는 국가겠죠, 그죠? 인도 뭐 여기죠,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그죠? 말레이시아죠. 태국이 이게 태국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여기가 태국이고 여기가 미얀마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만이 중국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위에 있는 국가들만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미얀마의 앞날에, 더 나은 앞날에 하는 그 기사가 뭐 이게 The Economist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뭐 짧지는 않죠. 이게 또 제법 깁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그런데요. 과연 얼마나 걸릴지 저는 빨리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쭉 읽어 나가면서 해서 한 30분 내로 끝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미얀마 얘기만 가져오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기사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트위터 accused of protecting CNN after tech giant bans James O'Keefe. 테크 자이언트 이 말은 이제 트위터를 말하는 거겠죠. 이 기술 거대 기업이 제임스 오키프 씨를 갖다가 금지시킨 이후 이 트위터는 CNN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제 고소당했다는 거죠. They are all on the same team. 그들은 모두 같은 팀입니다. 또 같은 놈들이죠. 그냥 같은 패다 그죠. 한 패거리라는 거죠. They are all the same team. 참 중요한 거는 팀이라는 요 앞에 있는 on이라는 in을 쓰는 것이 아니라 on을 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전산팀 같은 경우 우리 팀에는 두 명의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there are two system engineers on our team 혹은 on my team 이렇게 합니다. in my team이라는 내 팀이라 할 때 in my team이 아니라는 거죠. on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패거리라는 거죠. 트위터거든 CNN이건 말이죠. 근데 제임스 오키프 씨는 작년에 CNN에 그 미국 대선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트럼프의 반대편에서 공모를 했던 CNN의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를 안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장단 회의를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녹음하고 밝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걸 갖다가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것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죠. 그죠? 프로젝트 베리타스 founder has vowed to file defamation suit against Twitter next week.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파운더인 그 창립자인 제임스 오키프 씨는 맹세를 했죠. 뭘 어떻게 했습니까? defamation suit, 명예훼손 소송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거죠. 언제? 다음 주에. 누구에 대해서? 트위터에 대해서. 자기를 CNN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제 보호하려고 자신을 금지시켰다면서 이제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트위터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션 헤너디 씨는 참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굉장히 친하던 사람인데 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바이든을 갖다가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얘기인데요. White House says Biden will increase the refugee cap this year after dam fury over original target. 캡이라면은 어떤 한계를 말합니다. 캡은 모자죠, 모자. 쓰는 모자를 캡이라고 그러는데 뭐 베이스볼 캡이죠. 그죠? 야구 모자는 베이스볼 캡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어디에서는 뚜껑을 딱 캡은 뚜껑인데 뚜껑을 씌운다는 것은 어떤 것의 한계를 딱 지정하는 겁니다. 어떤 리밋을 지정하는 거죠. 백악관의 말로는 바이든은 올해에 피난민 한계치를 갖다가 올릴 거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말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 최초 목표치에 대한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가 있고 난 이후에 올해는 이제 받아들이는 피난민의 한계 수치를 갖다가 올릴 거라고 이제 바이든이 올릴 거라고 백악관이 말을 한다는 거죠. 즉, 백악관이 지금 민주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퓨리가, 그죠? 자기 당의 분노에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The White House says a new cap will likely be coming by May 15. 뭐, 5월 15일까지는 그 새로운 이제 한계치, 새로운 수정치가 이제 나올 거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The White House on Friday said that President Bide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efugee cap for this fiscal year just hours after he signed an order that kept it at terminal levels and sparked fury from congressional Democrats. 그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눈치 본다는 거죠. 이렇게. 금요일날 백악관이 말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은 refugee cap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왜 회계연도냐면은 이런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어떤 피난민들의 어떤 한계치, 예상치를 갖다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어떻게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게 어느 시점에 올릴 거라고 예상되냐면은 바이든이 말이죠. 트럼프 시절 수준으로 이게 피난민의 숫자를 갖다가 유지시켰던 그 명령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인을 하니까 예전에 트럼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예전에 화염과 분노의 Fire and Fury라는 할 때 그 퓨리입니다. 그 분노를 일으킨 거죠. 누구로? Congressional Democrats 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분노를 갖다가 촉발시킨 다음 분노한 거죠. 트럼프 수준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지가 사인까지 해놓고 몇 시간 안 지나서 이제 그 숫자 올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The president's directive today has been the subject of some confusion. White House Press Secretary Jen Psaki said in an afternoon statement.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도 뭐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이 명령은, 훈령은, 약간의 혼란의 어떤 주제가 되어 오기도, 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대통령을 보호해줄 마음이 없죠. 이렇게 바이든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었죠. 바이든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작년에, 대선 때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쪽의 응원을 해서, 당선되도록, 트럼프 측이 당선되도록 푸틴이 도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대가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생방송 중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으로서 하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제의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Russia closes Ukraine access to Black Sea, 흑해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접근을 갖다가 잠그고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거 뭐냐면, 그죠?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n Thursday announced that Russia would be closing off the Kiev Strait to foreign ocean. Kiev죠, Kiev. 잠깐만요, 이게.
KERCS죠. 발음이 Kirk, Kirk죠. Kirk인데, 키엘크죠, 키엘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케르치, 케르치, 케르키 스트레이트, 여기 해협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수에즈 운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게 이제 뭐 파도가 없는 굉장히 조용한 그죠 바다죠. 이렇게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 우리 지중해가 있고, 그죠? 여기가 무슨 해협이죠? 이름이 지브랄타 해협이죠. 여기는 또 지브랄타 해협이고, 스페인의 지브랄타 근처에 있는 지브랄타 해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크림반도죠. 여기 우크라이나고 2014년도에 강제 합병을 했단 말이죠. 이 크림미아를 갖다가 여기가 이제 흑해 러시아 해군이 흑해 함대가 있는 곳이죠. 여기가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흑해를 갖다가 여기 이스탄불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여기도 해협이 있잖아요. 여기도 해협이 있죠. 그죠? 여기 다리가 하나 있죠. 다리가 여기도 이제 가는데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여기 이제 이쪽을 통해서 요 해협을 통해서 이 해협 이름이 뭐죠? 저는 알았었는데. 이 흑해를 통해서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요 해협을 통해서 가는데 케르치, 그죠? 이쪽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이쪽은 못 오겠죠, 그죠? 흑해에 있는. 그렇게 하기로 케르치 스트레이트 해협을 갖다가 클로징업 닫아버리기로, 닫아서 이제 딴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Foreign warships, 외국의 군함들에게. until 언제? 가을까지. 언제부터요? President Joe Biden's announcement he would stamp two U.S. warships headed to the area in an effort to lessen tensions. The New York Post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자신은 갈등 관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지역에 말이죠. 케르치해협 이 지역에다가 군함을 원래는 보내야 되거든요. 군함 2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지역으로 향하던 미국의 전함들을 갖다가 2대의 전함들을 갖다가 가지 못하겠다. 가지 못하게 멈추게 할 거다. 휴저 스탑 못 가게 할 거다라고 이제 안 보낼게 이렇게 자기가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이 스트레이트 지역을 갖다가 케르치 해협을 갖다가 그죠? 닫아버렸다는 거죠.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Biden said Thursday that now is the time to de-escalate after he had announced the sanctions on Russia tied to the SolarWinds hack that the United States blames on Russia and on Russia's continued presence in Crimea, which was seized from Ukraine in 2014. 바이든이 목요일날 한 말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갈등을 완화시킬 시간입니다. 지금은 바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생션,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갈등을 완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죠? 이 러시아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솔라윈즈 핵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러시아와 이 솔라윈즈 핵이라는 이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 탓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었던
문제인 이 문제와 관련돼 그리고 이 문제와 솔라윈 이 문제와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러시아의 지속된 주둔 크리미아 반도의 주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제는 제재 조치를 취했으니까 갈등을 완화할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Biden administration had a plan to send two destroyers, the USS Roosevelt and the USS Donald Cook, to the Black Sea over Russia's continued military presence in Ukraine.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그 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인 어떤 주둔을 두고서 이 주둔 때문에 그죠? 이 크림반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 크림반도에 이제 군사적 주둔을 해두니까 지속적으로 해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구축함 두 대를 갖다가 그죠? 이거 전부 다 그거죠. 이지스 구축함들이죠. 루즈벨트호라든가 다누쿠이라든가 이런 두 대의 구축함들을 갖다가 USS 루즈벨트하고 USS 다누쿠이라는 구축함들을 갖다가 구축함 두 대를 갖다가 이 블랙시에다가 흑해에다가 보내서 이제 위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죠?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때는 이게 자주 갔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는 이쪽으로 자주 갔었고 동해 쪽으로도 많이 보냈었고 그래서 군함들 많이 자주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재 조치만 하고서 이제 뭐 이게 가는 것을 안 보낸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 두 대의 구축함을 갖다가 보낼 계획이었는데 북해로요.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스코 on Tuesday responded the United States should keep out of the area for their own good.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한테 모스크바는 화요일 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두 대의 이렇게 구축함을 보내려니까 미국은 그 지역에 오지 말아야 될 거다.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그 지역에 절대 오면 안 될 거다. Should keep out of the area. 그 지역에서 keep out of,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니네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지 마라. 그죠? 공격하기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에 이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Kerch Strait will be closed from next week until October, the Ukraine Foreign Ministry said Thursday. 이 해협은 다음 주부터 10월 달까지 폐쇄될 거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이 이제 말했다고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온다는 거죠. 눈치를 보고 이제 이거 약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뭐 외부적으로는 러시아한테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죠. 아까 그거 보셨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화를 내니까 다시 또 자기가 명령을 내리니 불과 수시간 뒤에 다시 이제 새로 고쳐서 좀 더 높일게. 그 피난민들 그저 멕시코 쪽에서 이제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 국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피난민들의 숫자 한계를 두는데 그 숫자 올릴게. 자기가 명령 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와 관계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두 대의 구축함을 갖다가 USS 루즈벨트가 다널 쿡이라고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USS 루즈벨트란 말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디스트로이어가 아닌데. 티어더 루즈벨트, 디스트로이어란 말이죠. 이거는 루즈벨트, 이거는 그거거든요. 항공모함 아닙니까? 그죠? DDG라고 해야죠. DDG. 그죠? 구축함이라면. 이게 이제 USS 루즈벨트, 구축함이라면. 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지스 레이더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이걸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도널드 쿡이었죠?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 두 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죠? 뭐 갈등을 완화해야 된다면서 안 보냈단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 할 겁니다. 뭐 미얀마 얘기. 같은 이제 아시아 쪽 아세안 국가죠. 아세안. 우리나라도 아세안에 포함되고 아세안 회의에 같이 모이고 아세안 회의가 이제 서울에 부산에서입니까? 열렸었죠. 그죠? 한 1, 2년 전에 부산에서 아세안 회의도 열리고 했었는데 아세안 회원국 중에 하나인 미얀마에서 이제 그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에 관련 기사를 이제 어쨌든 뭐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국 얘기만 다루지 말고.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의 단어. What's up today? Today's word. 지금 26분이나 지났는데요. arrangement. arrangement이면 뭐 배열이죠. 배열, 그죠? 자, 그 wheel arrangement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자동차 바퀴가 4대인데 바퀴 한쪽이 이제 어레인지먼트가 잘 안 되면 한쪽이 삐딱삐딱 하면은 그 바퀴 하나만 이렇게 어레인지먼트가 휠 어레인지먼트가 제대로 되면 내 바퀴 4대가 정면을 쳐다보겠죠. 근데 어느 하나가 삐뚤게 쳐다보면은 그거는 이제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 타이어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이제 마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타이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휠 어레인지먼트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배열이라고 그러죠. 그때 어레인지먼트인데 혹은 어레인지먼트면 뭐 어레인지 한다 그러면 어떤 내가 이제 협정을 맺다는 거죠. 어레인지 뭐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다 미리 계획을 짜는 것도 내가 어레인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뭐 travel arrangement라고 하면은 여행 계획을 만드는 거겠죠. travel arrangement. 그러니까 뭐 미리 이제 계획을 짜놓으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협정을 맺는 거겠죠. 합의로 협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배열, 협정, 계약, 합의, 계획, 뭐 이러니까 agreement라는 의미도 되고 plan이라는 의미도 되고 뭐 contract 다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이제 arrangement라는 건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They had made all the arrangements for the party. 그들이 바로 이제 그 파티를 위한 모든 계획들을 had made 세웠습니다. 세웠었습니다. 그들이 파티에 대한 계획을 모두 세웠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세웠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더 많은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We had an arrangement that he would clean the house and I would cook. We had an arrangement that he would clean the house and I would cook. 우리는 어떤 하나의 합의를 해서 협력을 이제 동의를 구한 게 합의를 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집을 청소하고 나는 요리를 할 거라는 그런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I'm sure we can come to an arrangement. 이것도 역시 합의가 reach an agreement하고 같은 뜻이죠. I'm sure you can come to an arrangement. come to an arrangement. come to an arrangement이라는 말도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그죠? 확실하건데 우리는 뭐 합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tremor 하면은 이게 이거는 한번 이 단어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tremor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tremor 했는지 아닌지. 그죠?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tremor 하면 속박, 방해 이런 뜻인데 이런 속박 혹은 방해 이런 뜻입니다. 속박, 방해. 혹은 자유로운 어떤 운동을 방해 동사로 쓰면 속박, 명사로 쓰면 tremor이 명사로 쓰면 속박 방해지만은 동사로 쓰면 tremor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untrammeled라고 하면 untrammeled L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untrammeled라고 하면 속박되지 않는 혹은 자유로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untrammel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untrammeled 하면 규정 등에 속박되지 않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tremble 하면 속박,
방해라는 뜻이라는 거죠.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The internet allowed us untrammeled access to so much information. The internet allows us untrammeled access to so much information. 인터넷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에 대해서 untrammeled access,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어떤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allows us untrammeled access, untrammeled access. 푸치 하면은 이건 독일어로 반란인, 프랑스어로는 쿠데이타 뜨고, 그죠? 쿠는 프랑스어고, 그죠? 푸치는 독일어입니다. 뜻은 푸치나 요거나 쿠나 같은 뜻입니다. take over, 반란이죠. 무력을 사용해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 그걸 다 푸치라고 합니다. 푸치. 그리고 얘는 키아트라는 건 이거는 미얀마의 통화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단위는 원이죠, 그죠? 원인데 미얀마는 키아트입니다. 키아트. 근데 어버하면 인접하다, 경계를 접하다 이런 뜻인데 뭐 어버띠에는 보통 on이 많이 오고 뭐 on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죠. 어버하면 어딜 뭐 인접해 있는 것, 어떤 경계를 두고 있는 걸 갖다가 어버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씁니다. Mexico abuts some of the richest parts of the United States. 멕시코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의 일부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Abuts some of the richest parts of the United States 해도 되고, abuts on some of the richest parts of the United States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해에다 경계를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나하고 딱 인접해 붙어 있는 것을 abuts라고 합니다. 앙클레이브는 고립된 영토, 뭐 소수민족 거주지라고 하는데, 이게 앙클레이브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괜찮은 문법 외신을 갖다가 찍기 시작한 첫 번째 기사 아니면 두 번째 기사였거든요. 첫 번째 기사가 보상금 문제, 레퍼레이션 문제였을 거고, 두 번째가 아마 그때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이제 중동에 뭐라고 하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2019년 4월 뭐 중순에 다뤘겠죠. 두 번째 이야기로. 그때 했었던 게 앙클레이브를 그때는 제가 이 오늘의 단어를 갖다가 그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4월 17일) 맞죠? 그죠? 4월 17일 날 했었습니다. 게시는. 4월 17일 날 때 뭐였냐면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평균 그리스 다뤄봤습니다. 하르지에서 나왔는데, 그죠? 앙클레이브,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4월 17일이면 2년이 더 됐거든요. 지금이, 오늘이 4월 17일인데요, 지금. 오늘이 2021년 4월 17일이니까 딱 2년 전 얘기를 2년 전에 이 앙클레이브라는 단어를 하고 고립된 영토, 뭐, 소수민족 거주지라는 거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기억이 난단 말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야기도, 이 단어도 지금 이걸 다뤘다는 걸 기억하는 게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14년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2년 뒤인, 2021년, 그죠? 4월 17일에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에 했다가, 그죠? 앙클레이브가 다뤘었죠. 이전에 한번 다뤘었다는 거죠, 그때. 그때 뭐, 소수민족, 이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유한 국가지만은 이런 앙클레이브 고립된 영토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곳은 비교적 가난하다. 또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적어서 장비는 군사 장비라든가 이런 건 최신형이지만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적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용병들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그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앙클레이브란 고립된 영토, 소수민족 거주지. 하여튼 앙클레이브 그렇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Yorkville was an enclave of German immigrants. 욕빌은 독일인 이민자들의 그 소수민족 거주지라는 거죠. 욕빌이 독일인 욕빌이
독일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 거주지라는데, 그럼 욕필이 어딜까? 예? 욕필이 어딜까? 욕필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미국이네요. 그죠? 미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욕필은 독일인 이주자들의 소수민족 고립된 영토였다. 저먼타운이라는 거죠. 코리아타운처럼 저먼타운이었다는 거죠. 욕필은. 그 다음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A가 아니고 M이다. metha죠. 그리고 methamphetamine, M이죠. 그 다음 pH는 F 발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강세는 2강세, 1강세입니다. 좀 작게 발음나고 제일 센 거는 페에 나오는 거죠. 페에. 그래서 methamphetamine입니다. 메타암페타민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발음이 나거든요. methamphetamine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다는 메타암페타민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원래는 영어 발음으로는 methamphetamine입니다. methamphetamine.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추신경 자극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복용을 하면은 이제 정신, 그죠? 그리고 육체에 활력을 주는 약물이라는 거죠.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지고 육체도 활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독성이 있는 그런 약물인데, 그래서, 메탄페타민 하면은 중추신경 자극제, 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isery 하면은 고통이죠. 근데 좀 비참함, 굉장히 큰 고통, 그렇죠. 그냥 좀 큰 불행함. 불행도 그냥 참 비참한 거죠. 그냥 불행이 아니라 좀 불행함의 정도가 좀 클 때 그걸 갖다가 이제 misery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misery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We have witnessed the most appalling scenes of human misery.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섬뜩한 장면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죠? appalling, 섬뜩한,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 어떤 장면이요?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브라이덜 하면 굴레, 고삐, 속박, 그러면. 브라이덜 하면 보통 이제, 말 있죠, 말. 고삐를 쥐어라. 그러죠? 고삐를,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려 하면서 고삐를 치죠. 그러다가 말을 세우려면 고삐를 잡아 당기죠. 그러면 끼깅 하면서 말이 서지 않습니까? 그 고삐. 그죠? 고삐를 두 손으로 잡아 당기죠. 그 말 앞에, 말의 머리에 감아둔 고삐 두 잡아 당기면 말이 서는데, 그 고삐를 갖다가 브라이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레죠. 그건 굴레. 속박이죠. 구속, 속박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브라이덜이. 그런데 브라이덜 at을 쓰면 동사로 쓰일 때는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She bridled at the suggestion that she had been dishonest. 그 여자는 suggestion 어떤 넌지시 비추는 어떤 암시에 화를 버럭냈다는 거죠. 어떤 암시였습니까? 그녀는 정직하지 못했었다. 그런 넌지시 비추는 그 암시에 화를 버럭냈다는 거죠. hands-off 하면은 참견하지 않는 무관습의 자동어. 그래도 참견하지 않고 무관습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프는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손을 떼는 거죠. 내 손을 안 댄다는 거지.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하든 말이야 내 손을 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는 거겠죠. 무관습이겠죠. 자동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Paul has a hands-off style of management. 폴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방임주의 스타일이다.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 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glad hand 하면, 이거 glad hand도 저는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이것도. 오늘 찾아보는 재미가 자꾸 있는데, 제 기억력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분명히 한두 번 더 했습니다, 이게. glad hand, 없네요. 분명히 이제 했었거든요. 했는데 얘가 못 찾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봤을까요? 하여튼 글래드는 환대하다.
단어는 다루었지만 오늘의 단어에서는 안 다뤘을지도 모르겠네요. 환대하답니다. glad hand. 환대하는 거죠. 근데 이 환대하는 게 뭐냐? 어떤 이익을 볼 목적으로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매우 친절을 베푸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볼 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 그럴 때 환대할 때 그럴 때 glad hand이라고 합니다.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He would rather raise money for charities than glad hand with celebrities. 그녀는 차라리 자선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모으겠다. 자선을 모으겠다. 자선을 위한 돈을 갖다가 그녀는 차라리 자선을 위한 돈을 갖다가 자선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모으겠다는 거죠. 자선기금을 모으겠다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요, 유명인사들과 이렇게 이제, 유명인사들과 함께 어떤 glad hand, 어떤, 환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유명인사들과 함께 환대를 하거나, 이렇게 비율을 맞추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선을 위해서 돈을 모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다는 거죠. He did not try either to glad hand me or to impress me with his importance. 그는 didn't either try, 둘 중에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나를 갖다가 나에게 관심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관심 살려 하거나, 혹은 그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고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을 사거나, 또 관심을 나에게 나를 환대를 하거나 혹은 나를 또 관심을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훈타는 훈타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훈타는 비밀결사, 군사정부 이런 뜻입니다. 비밀결사. 정부인데 군사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urn a blind eye 하면은 blind는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blind.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게 봉사.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갖다가 blind라고 그러죠. blind eye 하면 안 보이는 눈을 갖다가 돌리다는 거죠. turn a blind eye. 이게 뭡니까? 모른 체 하는 겁니다. turn a blind eye.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체 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잘못됐어. 하지만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죠. turn a blind eye to something 하면 그 something이 나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체 하는 거죠. 간섭을 안 하는 거죠. 모른 체 하는 거죠. 무시하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그럴 때 turn a blind eye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Management often turn a blind eye to bullying in the workplace.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관리 측에서는 관리를 하는 측에서는 종종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bullying, 어떤 괴롭힘을 무시한다. open turn to 보고도 그건 괴롭힘이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작업장에서는 괴롭힘이 벌어지는데 그런 괴롭힘이라든가 학대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turn a blind eye 모른 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이제 미얀마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은 이제 아시아권의 이야기는 한 번은 다뤄봐야 되지 않나요? 한번 언젠가는 미얀마 얘기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만 엿보다가 오늘 4월 17일 그죠? 4월 17일 토요일 4월 17일 날에 아까 이거였었죠? 앙클레이브였었죠? 벌써 이제 이게 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게 넘었었고 오늘의 단어가 보죠. 오늘의 단어가 지금 현재 총 265개가 있습니다. 끝에 가볼까요? 이때부터 했지만 사실 이 앞에 이 앞에 그게 있었죠. 레퍼레이션도 있었고 이 앞에 기사가 한두 번을 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메모 관리 프로그램에 이제 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메모해두기 시작한 것은 2019년 4월 17일부터 해왔죠. 그죠? 쭉 다 했지 않습니까? 유조선 공격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죠?
오늘의 단어 다 이제 뭐 비워를 일단 브루스 리 얘기했었죠. 비워를 비워르맨 그죠? 이따가 해온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265개의 기사 267개 정도의 기사를 다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뭐 잠시 뒤에 요 기사를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미얀마 사정이 어떤지 뭐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